중국의 합작법인 설립한 거.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맙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월리버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제약바이오 섹터에 엄청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금요일에는 OCI 홀딩스와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수합, 그로 인해서 통합그룹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오늘은 레고캠바이오와 오리온이 무려 레고캠바이오의 최대 주주 김용주 대표님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10.5%의 지분 일부에 신주까지 인수를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리온이 거의 5천억 원을 투자해서 레고캠바이오와 코업을 하고 싶은 거죠.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홀딩스, 연내,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미국 아니고 미국이죠. 어찌됐든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바이오 섹터의 하락 속에서도 관련 주요 이슈들 많이 나왔고요. 간단하게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하나씩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OCI 홀딩스는요, 우리나라 폴리실리콘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OCI 홀딩스가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27%를 취득하게 되면서 공동경영 체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미사이언스 2는 OCI 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게 됨으로써 이게 통합 그룹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지분 양수는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각 사가 서로의 지분을 갖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한미사이언스는 우리가 흔히 아는 한미약품의 지분을 41%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이고요. 한미그룹은 한동안 상속 관련해서 리스크가 언급이 됐었는데 그에 따라서 상속세 납부 리스크가 해소되었다는 그런 긍정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 머크의 라이선스 아웃한 GLP-1 그리고 GCG 이중작용제가 임상 2 비상에 진입을 하면서 상반기에 메쉬 치료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의 최초 승인 여부를 앞두고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인데요. 저는 이번 지분 수합이 그래도 글로벌화가 되기에는 더없이 좋은 계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에 보도자료들이 나오면서 한미그룹이 바이엘을 굉장히 여러 번 언급했는데요. 글로벌 빅파마인 바이엘 같은 경우 사실 석유화학 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폴리우레탄과 섬유질 합성섬유의 염료 등을 개발하다가 화학의 강점을 살려서 화학합성약품을 개발하는 사업까지 해버린 그런 대형 제약사입니다. 실제로 화학합성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미국 제약사인 커터와 마일스를 인수를 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기업으로서의 진짜 시작을 하게 된 회사입니다. 바이엘은 아스피린, 해열제와 진통제로 많이 쓰이는 아스피린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이후에 바이엘 같은 경우 로슈의 건강사업부를 인수하고 머크의 일반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몸집 키우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사실 글로벌 빅파마들의 경우 지속적인 인수합병 혹은 합병을 통해서 몸집 키우기를 계속 합니다. 그에 따라서 글로벌 빅파마가 될 수 있었던 거겠죠. 사실 글로벌 빅파마가 되기 위한 가장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게 이번 계약의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OCI와 한미 같은 경우에도 바이엘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싶고요. OCI가 이제 국내 태양광 폴리실리콘 1위 업체로서 돈이 정말 많죠. 캐시카우가 확실한 기업입니다. 다만 성장성이 확실하냐에서는 다들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OCI는 바이오 사업, 제약 바이오 사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은 지는 좀 됐습니다. 심지어 부강약품과도 4년 전부터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2년 전에는 지분 투자를 하면서 부강약품 지분 11%를 취득한 바가 있었는데요. 제약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굳건했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사업을 크게 확장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건 알 수 있었는데 확실히 글로벌 신약 개발을 해본 적이 있는 혹은 글로벌 임상을 해본 적이 있는 기업을 선호한 것이 아닐까 싶고요. 국내 대형사와의 손을 잡아야만 어느 정도 글로벌화를 시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OCI는 해외 파트너사가 확실하죠. 글로벌 네트워크가 확실하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의 글로벌 발판이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에 한미뿐만이 아니라 부강약품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자금 조달 이슈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계약이었다. 한미 OCI 그룹 통합 그룹 내에 부강약품과 한미약품 모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오리온이 과거 알테오젠을 인수한다는 얘기는 나왔었는데 레오캔바이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게 웬걸 오늘 레오캔바이오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플랫폼 3사 중에서 2군데와 계약 시도를 한 거네요. 그 중에서 레오캔바이오와 계약을 확실시하게 된 것이고요. 레오캔바이오 같은 경우 현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자신들의 사업, 신약 개발에 큰 돈을 투자해줄 기업을 찾고 있었는데 오리온이 나는 너네와 너무나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그 둘이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레오캔바이오는 약 5,487억 원 규모의 제2자 배정 유상증자 및 구주 매각을 통해 오리온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오리온의 중국 법인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리온은 아무래도 중국 쪽이 지금 메인이다 보니 중국 법인을 통해서 진행하면서 레오캔바이오의 중국 진출까지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제3자 유증으로 기준가액의 5% 할증된 금액으로 매입. 거기에 이제 특수관계인,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 특수관계인은 주식을 기준가액으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리온은 약 레오캔바이오 26%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 것인데요. 그냥 제값 주고 확보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유상증자랑 다를 게 없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라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뭐 제값 주고 하는데 그게 뭐가 좋은 거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5천억이라는 대규모의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도 많지 않고요. 현금을 이렇게 많이 바로 사실 수 있는 기업도 많지 않겠죠. 근데 이 오리온이 돈이 많지 않습니까? 캐시카우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과의 코워크를 하기가 너무 좋은 그런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오리온 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하면서 굉장히 바이오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죠. 레오캔바이오는 그냥 신약 개발 기업 혹은 물질을 개발해서 임상에 진입시킨 다음 라이선스 아웃을 하는 방식만을 하기는 싫어했어요. 당연히 그게 이상적이죠.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임상을 하기에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당연히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 진행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혹은 임상을 진전하는 것만으로도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진행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라이선스 아웃을 했던 이력이 많았던 레오캔 바이오였는데요. 사실 ADC 기반의 항암제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물질이든 임상이 더 많이 진전될수록 비싼 값에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으니 당연히 초기 단계에 팔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캐시카우가 확보된 지금 레오캔바이오는 더 이상 을이 아니게 된 것이고 ADC가 전 세계에 완전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지금 임상을 진입한 이후에 파는 것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에 따라서 레오캔바이오가 글로벌화를 하기 위한 그리고 진짜 신약 개발 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한 그런 계약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임상에 진입하는 족족 글로벌 빅파마에 바로바로 파는 것보다는 자체 신약 개발하는 파이프라인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신약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임상 후기 단계에 파는 그런 전략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선택지에 없었죠. 항암제를 개발할 때 돈이 천문학적으로 듭니다. 한 명당 거의 1, 2억이 든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쉽지 않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소가 확실해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십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사실 경영권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이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5천억을 수혈해주는 기업은 저는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레오캔바이오 측에서도 경영권을 터치 안 하면서 이렇게 대규모의
금액을 투자해줄 만한 기업은 많이 없었다라고 언급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J&J의 라이선스 아웃한 트랍2 ADC 항암제도 결국에는 더 많은 권리가 J&J에 가버린 거잖아요. 초기 임상 단계에 라이선스 아웃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트렌디한 물질을 조금 더 임상에 진입시킨 이후 다음 단계로 넘어간 이후 팔았더라면 선급금을 적어도 몇천억은 더 받을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계약들, 레어캠바이오가 여태까지 진행한 계약들 매우 이상적이고 좋았지만 이제는 더 좋은 계약도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궁극적으로 글로벌 빅파마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도약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서정진 회장님의 셀트리온 홀딩스 나스닥 상장 이슈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연말 혹은 내년에 셀트리온 홀딩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키라고 주문을 넣은 바 있다라고 하는데요.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으로 캐시카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다만 셀트리온 홀딩스를 어디에 상장을 하느냐가 저는 중요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도 나스닥 상장을 어디에 하느냐가 중요한지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그룹사의 주요 매출원이 해외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회계 구조나 앞으로 셀트리온이 미국에서 램시마이스씨를 어떤 식으로 파는지가 좀 더 관건이지 않을까 싶고요. 해외 투자자들과 100조 원 펀드를 결성하고자 한다는데 이 부분도 나스닥 상장과 같이 추진을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주문을 넣었다 정도니까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병이 다 끝났죠. 신주 상장이 다 완료가 되었으니까 셀트리온 이번 매출 조금 슬로우 다운은 할 수 있겠지만요. 당연히 램시마이스 씨의 보험 등재 혹은 앞으로 점점 승인이 날 바이오시밀러들을 통해서 성장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